지금 78페이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평면 도형을 보고 모두 찾아보래요. 여기 6개 도형 중에 평면은 뭘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평면 도형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우리 1, 2학년까지 배운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평평했던 도형 있죠. 종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2차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을 이러한 평평한 도형들을 평면 도형이라고 해요. 면 하나에 평평하게 있는 도형. 그래서 또 누가 평면 도형일까요? 네, 원이죠? 여기 봐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렇게 이어져야만 평면 도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종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요. 모서리라든지 면과 면이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 또한 평면도형입니다. 그래서 바 모두 써주셔야 정답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밑에 볼게요. 그러면 평면도형의 다른 개념인 입체도형이라는 친구는요. 3차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질고 또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3차원이에요. 이렇게 모서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우리 직육면체, 정육면체 둘러싸이는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적인 도형들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나머지는 다 입체 도형이죠? 다 또한 입체 도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라는 입체 도형이구나. 그래서 각기둥과 각불은 우리가 입체 도형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걸 배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붙었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평행하고 두 번째 조건, 합동이, 세 번째 조건, 두 다각형. 각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각이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삼각형은 각이 3개라서, 사각형은 각이 4개라서 이 선과 선이 만나면 어떤 각도가 생겨요. 이걸 각이라고 하는데 이 각이 2개, 3개 이상인 도형들을 다각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각형이 문제는 이것을 연장시켰을 때, 쭉 연장시켰을 때 서로 이 2개가 만나지 않아. 그걸 평행한다고 하고요. 두 다각형을 우리가 겹쳐볼 때 위아래를 샌드위치처럼 탁 겹쳐볼 때 합쳐져. 완전히 하나로 합체가 된다. 그럼 우리가 합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입체 도형을 고르라는 거. 바는 이미 제껴지고요. 평행하고 합동인 친구들이 두 다각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두 다각형 맞네요. 네, 맞네요. 평행하고 안 만날 것 같아요. 다는 없네요. 합동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평행이 어떻게 안 돼요. 여기 다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면들이. 그래서 우리는 가와 라만 평행하고 합동이 두 다각형이 있는 입체 도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가와 라라는 친구들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네,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각기둥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2번에서 다루고 있어요. 평행한 두 면을 그럼 여러분 찾아봐라. 평행하다는 건 늘렸을 때 절대로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옆에 있는 면들은요. 다 만났어요. 이 면과 면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만났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친구들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로 남는 2개의 면은 보니까 이것을 서로 쭉 늘렸을 때 얘도 쭉 늘렸을 때 늘어나라고 뭐 해가지고 늘려도 절대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색칠 완료했고요. 그렇다면 밑면의 수직인 면은 몇 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밑면이란 거 먼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밑면은요. 마주보는 기본이 되는 면입니다. 이 각기둥은 기본이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밑그림, 밑바탕 들어봤죠? 밑그림 할 때 그 밑자예요. 항상
이 두 면은 기본이 돼요. 여기에 기둥을 세워서 면을 채우면 각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주보는 두 면인데 얘가 항상 서로 합동하면서 평행하잖아요. 아까 색칠했지만. 근데 이 밑면에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수직인 면이라 했으면 수직은 직선으로 직각으로 만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하나 수직이죠. 수직인 면 하나 나왔네요. 그게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둘, 여기 뒷면에도 있고요. 셋, 넷, 다섯 해서 총 5개네요. 그러고 보니까 밑면에, 밑면에 모양이 오각형이네요. 오각형. 여기 오각형이잖아요. 이 오각형에 맞추어서 밑면에 수직인 면 또한 5개네요. 그러면 이 옆면을 그 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밑면의 수직인 면, 옆면이라고 얘기하네요. 이 옆면은요, 모두 찾아 써봐야 되는데, 면을 쓰라 하면은 면이라는 이름을 먼저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니은, 우리 한글 자음이죠? 시옷, 이응, 디귿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시옷, 이응, 디귿. 근데 어떤 책에 따라서 또 이런 시계 방향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반시계가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 하나 여기 나왔고요. 또 하나 어디 있나요? 면이라는 거 반드시 얘기해줘야 되고요. 디귿, 이응, 지읒, 리을이겠죠? 또 어떤 친구 있나요? 이 친구 끝났어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먼저 했어요. 면이라는 거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친구들 보면 시험 볼 때 선생님 저 면 안 썼어요.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수학은 그런 과목이에요. 또 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면 이번엔 기역, 비읍, 지읒, 치읓, 미음이군요. 기역, 비읍, 치읓, 미음. 또 면, 기역, 비읍, 시옷,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 5개. 이 친구들 모두 무엇이라 하냐?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 2명까지 해서 옆면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각 기둥에 겨냥도라고 했는데 겨냥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은 투시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실제로 이 도형이 왔는데 여기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냥도라는 거는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실선을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만 이것을 점선으로 표시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각 기둥은 항상 2개의 밑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밑면의 모양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위에 보니까 사다리꼴 모양의 밑면이 있는 거 보니 분명히 여기 숨겨져 있는 밑면 또한 사다리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아야 되고 평행하면서 합동이어야 되니까 이 기둥을 싹 없애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기둥이 사라지고 푹 꺼졌어. 그러면 위와 아래가 완전히 겹쳐져야 되거든요. 위와 아래의 두 밑면이 병행하고 플러스 합동이어야 각 기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야, 여기도 보세요. 내 눈에 확실히 알 수 있어. 선생님 컴퓨터로 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자, 내 눈에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실선으로 그려줘야 되죠? 모서리 하나는 실선이지만 이 밑에 있는 육각기둥에 먼저 밑면 먼저 항상 밑바탕이 돼야 되는 2개의 면이니까 그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로 그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밑면이 있어야 이 두 면은 평행하고 합동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밑바탕이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옆면이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옆면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차차 익숙해지면서 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역시 그래서 두 개의 밑면이 존재하며 이 밑면은요. 항상 두 개 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둥에서는요. 이 친구들 항상 평행하고 합동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 19쪽에 4번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기둥의 특징을 잘못 말한 친구를 얘기해 보라고 하네요. 자, 먼저 연수 얘기 들어볼게요. 각기둥의 밑면은 두 개야. 어때요, 여러분? 맞는 것 같나요? 맞아요. 밑그림이 되는, 바탕이 되는 서로 마주보는 합동하고 평행한 두 개의 면이 있어야 일단 각기둥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수 맞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슬기.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야. 네, 맞아요. 우리 각기둥이 아무리 위와 아래 밑면이 모양이 다양해도 옆에 있는 면들은 모두 직사각형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도 맞고요. 중기, 옆면이 두 개인 각기둥도 있어. 여러분,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밑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밑바탕이 되는 두 개의 면. 자, 사각기둥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 두 개를 그리고요. 합동하다고 칩시다. 평행하고. 그럼 여기에는 옆면이 분명히 필요한데 직사각형 모양일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개의 각기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세워볼게요. 이게 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그럼 여기 앞에 뒤에는 뻥 뚫려 있어요. 자, 이러한 뻥 뚫린 걸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옆면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각형은 각이 많으니까 삼각형으로 줄여볼게요. 여기 한 면 채워주시고요. 여기 뒤에 채웠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면이 없네요. 그러면 이거 입체 도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물론 입체 도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각기둥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개의 면이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요. 포개져 버릴걸요? 면이 마주 보면 이렇게 부채꼴로 만들어지면서 옆면이 두 개면 이거 다 사각형일 거 아니에요? 포개져 버려. 이각형이라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 삼각형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말한 친구는 중기예요. 왜? 친구야, 옆면이 두 개인 각기둥은 없어 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혜의 말 마지막 만나볼게요. 지혜는요, 두 밑면을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밑면이잖아요. 밑그림이 되는 것. 항상 이 친구들은 두 가지 조건을 맞춥니다. 각기둥이라는 전제하에선 항상 평행하고 합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기둥을 위한 밑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 옆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구석구석 뜯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학 익힌 책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